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시겠지만 거의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약 2009년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무렵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10년 됐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행해서 한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있는 SC제일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은행에서 비교적 잘 은행원 생활을 잘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고, 은행원으로 성공한 은행원이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니면, 임원, 부행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선후배님들이.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사표를 내고 은행을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직장을 바꾸더라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스스로 은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제가 그러면서 애터미로 직업을 바꾸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공급생활자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은행보다는 훨씬 나은 곳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잘 안 되죠. 당장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이게 수입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한 1년 했을 때 오토 판매사가 돼도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 수입이 나오니까 은행 다닐 때 수입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제 선택을 보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그 시점에 제가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은행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대로 확신이 맞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지금 은행을 다닌 친구들은 다 이제 그만뒀습니다. 정년퇴직을 다 했는데 지금 다른 모습을 보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렇죠. 수입도 거의 이제 끊어지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 일 정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60이 넘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어떤 아주 괜찮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애터미에서 이제 나름 성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고 또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저에게 이상하다든지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약간 비웃기도 한 것 같아요. 느낌이요. 말은 안 하지만 얼굴 표정이 그래. 너 뭐 똑똑한 척 하더니 하는 이게 결정한 걸 보니까 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표정. 기분 나쁘죠. 그런 표정을 보면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랬던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상당히 이제 결정을 잘했다 그러고 특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죠. 제 얘기들을 하는 거를. 그런데 나중에 몇몇 사람이 야 우리 모였을 때 네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냐? 뭐 전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야 전부 너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주진환이 뭐 다단계한데 근데 돈 많이 번대 이렇게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모였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뜻밖이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겠다. 그렇죠. 본인들의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당시에 애터미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얘기가 들고 또 그 당시 애터미를 만난 것은 참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은행 다니면서 애터미 말고도 다른 일을 부업으로 많이 했었어요. 학원도 했었고 또 식당도 했었습니다. 제법 큰 식당도 시내에서 했었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항상 그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없는가를 늘 찾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서 특별히 망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제 트린 투자는 거의 회수를 했는데, 하지만 제가 뭘 그때 이제 생각했냐면, 내가 능력이 그렇게 없구나. 은행에서는 어찌어찌 해서 뭐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서는 출세했지만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구나. 내가 좀 무능한 편에 가깝구나.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꽤 많은 일을 시도해보고 난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잘 나가는 은행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은 상당히 좀 우울했는데, 그런데 애터미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왜 애터미를 또 택했냐면요. 애터미를 하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물론 들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애터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능력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 좀 만만해 보였다 그럴까요? 다른 일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전에 뭐 하던 일들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뭐 힘들 때도 있고, 모든 일이 뭐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좀 뭐 어떨 때는 어려움도 좀 겪고 했지만은 역시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충분히 제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애텀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세요. 뭐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늘 하는 식상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박용호 총단장님 임페리얼 가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원래 시장에서 좌판에서 어, 생선 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왜 시장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좌판들 놓고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 특별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하신 뭐 크라운 클럽 이상 4억 이상 버는 분들, 로얄 클럽 2억 이상 버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저처럼 특별한 면이 없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 어떤 분들은 보통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만약에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이 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생각이 맞으시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어렵고 힘들다 보면 처음엔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드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갖는 느낌이 그 생각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약간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성공을 좀 성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공 스쿨을 6주를 새로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목이 안 좋고 또 이제는 뭐 다 우리 리더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굳이 뭘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거의 한 작년부터 이제 저희 저도 멤버십이 굉장히 커지고 좌우 라인의 리더님들이 이제 총무부장 뭐 단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계시는데 다들 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애터미 사업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이제 축적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활동을 계속 하긴 하지만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뭘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 요청을 하면 가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또 누구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요즘 이 환경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또 뭐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성공의 스쿨도 이제 좀 하게 됐는데, 뭐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그런 코로나 환경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영업은요, 단군 조선 이후로 어려웠어요.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자영업이 뭐 이렇게 잘 된 적은 없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례는 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은 늘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꺼리라 그럴까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애터미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 직접 대면하는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 이것도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늘 들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화성에 가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수명이 길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지금 온라인 미팅이 이제 전에부터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미팅은 굉장히 편한 점이 많은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거리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은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점이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할인점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이 발전하면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우리 사업이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우리는 같이 엮여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것은 애터미가 온라인 사업이 맞는데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처음에는 제품을 전하고 사업의 비전을 이렇게 권할 때는 이게 오프라인 미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오프라인 미팅을 온라인 미팅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오프라인 미팅이 또 잘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애터미사의 특성이 그런데 오프라인 미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때 그 자기 역량이 점점 더 필요하게 돼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도 이제 과거에는 큰 장소를 빌려서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석세스 아카데미도. 근데 사실은 그게 나름 효과는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냥 이렇게 앉혀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규 사업자나 프로스펙트들을 그 줌 미팅에 앉혀놔도 옛날 같은 효과는 안 나와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이 직접 그 프로스펙트, 예비 사업자, 예비 소비자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공 스쿨을 이제 다시 옛날에 좀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고요. 오늘 강의도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역량이라는 것은 능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능하고는. 재능이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약간 타고나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량은 타고났다기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역량이에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능력에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이렇게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어떤 힘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역량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실력도 그렇고 그런 자기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지 재능은 아니죠 그것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동도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근데 운동은 이제 타고난 재능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프로 선수로 뛰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 골프를 전에는 이제 하다가
제가 애터미를 할 때는 그만뒀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골프를 다시 했는데,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은 치면 칠수록 꽤 늘어납니다. 어, 연습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역량을 키우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자기가 노력하면 역량은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는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역량이 필요합니다. 애터미 사업이 역량이 필요한가? 제품 싸고 좋은데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싸고 좋아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세일즈 마스터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제품 싸고 좋은 것만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여러분이 리더 클럽이나 로얄 클럽에 들어가고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현재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뭐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키워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역량은 멤버십에 비례해서 더 커져야 돼요. 자기 멤버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만 있을 때, 그때는 뭐 제품 싸고 좋다 그 얘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한 뭐 10명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4명 있어도 물론 판매사 4명, 세일즈 마스터 4명 만들어서 갈 수는 있지만, 탄탄하게 이렇게 가시려면 그 이상의 숫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 멤버십이 10명 있을 때와 50명 있을 때 100명, 예를 들어서 스타마스터를 여러분 가려면 100명 정도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량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서 정체도 되고, 때로는 오히려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장밋빛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기적이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세요. 예. 이렇게 제품 싸고 좋은데 무조건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나는 제품 싸고 좋아서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애터미에 왔었는데 제품 싸고 좋은데 왜 그만둬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제품만 가지고 싸고 좋은 거 가지고 되는데 왜 그만두냐고 도대체. 그만둘 리가 없죠. 예. 그것은 바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가 볼 때 통칭해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을 키우시는데, 역량은 우리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업 진행할 때 단계를 보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대략 나옵니다. 우리 사업은 처음에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들던 사업들은 리크루팅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컨택입니다. 컨택. 예, 사람을 만나는 거죠. 컨택이라고 하고 리크루팅이라고. 리크루팅은 신규 어떤 사람들을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신병을 모을 때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어떤 보험회사 직원들, 또 세일즈 직원들을 모집할 때도 리크루팅하는데, 어쨌든 우리 네트워크마켓에서 이제 리크루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한국말로는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약간 안 맞고 소비자나 사업자 찾는 거죠. 리크루팅.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이제 하게 되면 사업자가 나오면 소비자도 그렇지만 후원을 하게 됩니다. 후원. 후원은 스폰서링, 뭐 카운슬링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후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하면서 조직이 커지면 관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성장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리크루팅, 후원, 성장, 관리 이런 과정을 내가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역량이 필요해요. 후원할 수 있는 역량. 물론 리크루팅 할 때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리크루팅 역량. 그 다음에 후원 역량. 그 다음에 또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 역량.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달 역량, 후원 역량, 그 다음에 성장 역량, 관리 역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어디 뭐 책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분해서 만든 거니까 100%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것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인데, 그래서 대략 뭐 100% 맞진 않아도
우리 사업에 거의 들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량이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그 다음에 관리 역량. 성장할 때도 역량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거 공부할 필요 없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제품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 사업할 때 이걸 어렵지 않나?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할까봐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싸고 좋다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공부를 전혀 할 필요 없다면 뭐하러 세미나라고 석세스 아카데미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공부할 필요 없다 그 말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 옛날에 제가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냥 막 벌떡 일어나갖고 저한테 성질을 확 내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는데 왜 공부를 하러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할 때도 여기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역량도 공부를 통해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역량을 보면 그럼 전달 역량, 쉽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드는 전달 역량에는 뭐가 있는가? 그 역량 속에 포함되는 것은 신규 고객을 컨택하는 요령. 이것도 그걸 아는 게 역량입니다. 요령. 그냥 나가서 무조건 제품 싸고 좋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뭔가 신고객을 컨택하는 요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달을 하려면 그 역량 속에는 지식도 포함됩니다. 제품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분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들으면 명단 작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명단을 작성하는가? 그것도 지식, 그런 것도 전달 역량에 들어가요.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명단 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명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름만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외에는 심지어 어떤 분은 적지도 않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적어야 되고, 그 적는 내용에는 뭐 이름, 직업, 나이, 뭐 그 사람의 식성, 기호, 종교, 뭐 네트워크 경험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게. 그런 이제 명단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그런 지식도 전달 역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의 기법이 우리 전달 역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전달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사업자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폰서로서 후원 역량에는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파트너가 그것을 해결 못하고 막 우왕좌왕할 때 내가 스폰서로서 그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그런 역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소통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스폰서나 파트너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이 소통, 대화에 대해서 거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학교에서 이 대화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애터미 사업 와서도 그냥 평상시 그대로 대화하는 식대로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인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성격대로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어, 그렇게 돼서는 어떤 후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것이 후원 역량에 들어가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신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성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은 별로 없죠. 대부분 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상대방들하고 신뢰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신뢰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이 그것도 성질대로 살더라고요. 아이고 신뢰 필요 없어.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스타일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힘들지 않아서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성격하고 안 맞고 자기 성질하고 안 맞아도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거지. 성질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건 일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원 역량에는 강의력도 들어가요. 근데 뭐 상당히 이제 꼭 필요한데 의외로 강의에 대한 훈련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좋지않고 강의를 그가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의 훈련을 하고 강의 연습을 시키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잘하는 분이 하는데 그거 들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1대1 미팅이나 2대1 미팅을 잘하는 것도 강의를 잘하는 분이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력도 후원 역량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미팅 진행 능력, 미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예요. 또 후원하면서. 그러면 성장은 뭐예요? 목표 설정, 직급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팀워크 형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역량은 이제 조직이 커졌을 텐데 리더십이죠. 스폰서십 이런 것들. 도대체 리더십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여기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걸 다 지금 외우시고 뭐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역량이 만약에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얻어질 수 없는 거라면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업이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애터미 사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역량은 누구나 현재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전달 역량에 대해서 전달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달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전달에 대해서 뭘 얘기 드리시면 여러분이 제품이나 사업을 전할 때 대상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좀 달라야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첫째,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잖아요. 전달할 때. 그럼 당연히 달라야죠. 이 소비자인데 자꾸 사업을 먼저 권하면요. 제품도 안 써요.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소비자로, 물론 영원한 소비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비하다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소비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사업을 그만두고 제품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소비자나 사업자냐. 그러면 소비자일 때와 사업자였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달 역량을 할 때 전달 역량 중에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제가 어저께도 성공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들으시고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화장품을 전달하실 때 여러분은 화장품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피부에 대한 지식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을 권하면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때 그분한테 물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 얘기는 세포들이 다 70%가 물이에요. 왜 이게 탄력이 떨어지고 사람 이렇게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주름이 생기고 목주름 같은 게 눌러보면 쑥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탄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뿅 튀어나오는데 제 볼을 이렇게 누르면 안 나와요. 이게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포 속에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삐삐 말라서 이렇게 굉장히 마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건강상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유가 우리 몸에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세포에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좋은 물을 마시면 피부도 더 탄력이 있어지고 이렇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화장품만 쓸 게 아니고 좋은 물을 마시면 피부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에는 심층수라는 정말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물보다 더 뛰어난 물이 있어요. 맛도 다릅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물이 이제 삼다수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에비앙, 프랑스 수입한 에비앙 게 비싸죠. 근데 먹어보면
우리 심층수보다 맛이 없어요. 일단 물맛 자체가. 예. 그리고 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맛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게 좋고.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저 음식을 좀 약간 이렇게 가리는 종류는 없는데 맛없는 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는데 비린내가 나요. 생선하는 집에서. 그럼 일단 그 집의 생선은 싱싱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원래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갓 잡은 생선은 비린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재료가 싱싱하면 그 집에서 비린내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도 또 어떤 설렁탕집이나 데 가면 누린내가 나요. 누린내가 나. 그럼 또 어떤 분은 그 원래 고기가 누린내가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고기를 잡았을 때 피를 다 뽑고 숙성을 잘하면 절대 누린내가 나질 않습니다. 예. 누린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고기예요, 벌써 이것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맛있는 게 원래 좋은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이 물도 맛있는 게 좋은 건데 우리 심층수는 맛있을 뿐만이 아니고 영양분도 굉장히 많아요.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물을 같이 권하시면서 화장품을 쓰시면서 물을 이걸 먹으면 어차피 먹는 물이에요. 요즘에 뭐 물 다 그냥 수돗물 먹는 사람 거의 없죠. 정수기로 먹는데 정수기 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다 걸러지면서 미네랄이 걸러지면서 영양가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성장기 애들한테는 정수기 물이 안 좋아요. 이 생수를 먹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심층수는 일반적인 심층은 굉장히 비싼데 애터미 심층은 싸죠. 싼데도 불구하고 일반 생수가 훨씬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 맛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을 권하시면서 화장품을 권한다든지 또 콜라겐이라는 이 이제 우리 세포를 이게 세포를 복원시켜주고 우리 세포가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자꾸 이렇게 몸 안에 세포가 늙어가면서 근데 이것을 다시 채워주는 콜라겐. 그러니까 화장품만 써서 피부가 굉장히 젊을 때처럼 좋아질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걸 다 해도 그럼 20대로 돌아가냐?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노화를 막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콜라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권하셔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소비자 전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비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만났을 때 성과가 달라진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사업자들에서도 제품을 설명할 때 잘 설명하면 이분이 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으로 봤을 때 사업자를 봤을 때는 큰 수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고 작은 수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몰 머니를 원하냐, 빅 머니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수입.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너무 좋겠어. 나는 1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어.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게 어디야? 이런 분도 있고,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야 되겠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응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작은 수입을 생각하는 분한테 자꾸 5천 원 벌어야지 당신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이런 얘기하면요. 시작하기도 전에 아우 내가 5천 원 어떻게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큰 수입을 원하는 분들한테 아이 그 큰 수입 5천만 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00만 원부터 버셔야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도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남성도 좀 다르죠 아무래도. 예.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소비 전달이 좀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제품을 권하면 얘네들이 와이프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바보 같은 새끼야. 뭐 그런 거 쓰는 것까지 집에 가서 물어보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면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또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뭔 줄 알고 당신이 사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살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제 이 제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성분들이 제품을 전할 때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죠. 그럼 남성분들은 그래서 이제 주로 사업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이 너무 안 올라요. 그래서 넥타이 부대 모이는 곳엔 매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넥타이 부대 모이는 데는 매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성 그러면 매출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들한테는 너무 소비 전달하라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또 소비 전달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당연히 제품 전달을 잘 하시는데 또 사업적인 비전 쪽을 여러분이 이제 잘 전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하다 나오신 분들 많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비전에 대해서 아유 내가 무슨 사장이야. 대부분 처음에 와서 사장님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의 대상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 역량이 있어야지 대상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업자와 전업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업자와 전업자는 왜 이제 이 대상별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실 이 전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전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만 해도, 거기서 일은 있었죠, 옛날에. 하지만 지금 이제 일 안 하는데 제가 돈을 벌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일 안 할 거야. 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집에 오더니. 예, 당신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일을 왜 해? 딱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거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걸 내 일로 할게. 딱 이렇게 하고서 이제 딱 집에 이제, 들어 앉았죠. 뭐 저는 뭐 좋아요. 제가 돈을 버는데 뭐 굳이 와이프가 뭐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자분들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업자라는 것은 일이 없을 때 이제 전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도 지금 젊은 분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업자, 부업자를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부업자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업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날 분들은 부업자들이 많다. 자, 이 부업자들은 이제 전업자는 완전히 다르죠. 시간도 좀 이렇게 전업자에 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좀 만만치 않고 또 생각도 달라요. 전업자는 당장 돈을 벌어서 빨리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업자는 천천히 해서 내가 이제 직장 그만둘 때, 일 그만둘 때 그때 돈 한 200만 원 나오면 괜찮잖아. 뭐 연금에다 합해갖고 내가 뭐 연금이 150, 뭐 이거 200 이렇게 하면 한 500 되는데 그럼 사는 거 지장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슬로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부업이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업자라 그래도 전업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부업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생각은 전업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업자나 부업자랑 똑같이 슬로우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둘 거예요. 일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좀 부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들이 손쉽기를 택해요. 뭐가 손쉽기냐면 자꾸 전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들어가 버려요, 사업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는 지금 일하면서 천천히 해갖고 나중에 미래를 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자꾸 왜 그만두라 그래? 예? 나 지금 생계도 이걸로 유지해야 되고 나 지금 하는 일 괜찮은데 저 그만두라 그래? 당장 이게 수입이 나오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전업을 권하면 부담을 느끼고 점점 나오기 싫고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전업을 절대로 막 권하시면 안 됩니다. 전업은 언제 권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서는 전업하겠다. 그러면야 뭐 그거야. 뭐 본인 선택이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을 권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이분이 좀 수입이 나올 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오토 판매사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업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존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생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영어. 그럼 오토 판매사는 의미는 어, 우리 성공의 뭐 첫 단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애터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 생존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파트너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안 됐다는 것은 생존이 불분명하다 앞으로.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파트너들을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걸 지상 목표로 삼고 뛰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업, 부업을 그만두고 전업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업자와 전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후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보지만 가끔 제가 얘기 드리죠. 부업자는 어떻게 되고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거를 가끔 제가 강의 때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되게 전달 역량 속에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처음에 신규 고객들, 신규 소비자 사업자를 만났을 때, 특히 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물론 제가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을 해서 이렇게 역량으로 키워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관리 역량 각종 역량이 점점 커지는데 이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리더십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리더의 단계에 있느냐. 자 첫째는 그냥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단계. 그냥 가르쳐주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고 뭐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따라는 해요. 요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따라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따라서 하는 단계. 이 단계는 리더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셀프 리더의 단계에 들어가요. 셀프 리더. 스스로 해내는 단계. 여기서부터는 약간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제. 시키지 않아도 스폰서가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래서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이제 지식도도 갖추고 뭐 대화의 기법도 자기가 익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셀프 리더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갈 수 있습니다. 셀프 리더의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 근데 그 이상 커지려면요 셀프 리더의 단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플루언서에 들어가야 돼요.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단계예요. 내가 이 역량을 내가 이제 갖춘 역량을 사람들한테 그 역량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역량을 키우고 내가 후원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단계, 인플루언서 단계 가야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샤론 로즈 마스터는 2단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 단계를 넘어서면 그룹 리더라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조직이 50명, 1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룹 리더. 많은 분들이 그룹 리더에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샤론 로즈, 스타 갔다가 그것은 왜냐면 역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약간 이제 방심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됐잖아.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하면 다시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이 또 나와요. 방심하면서. 사람 원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의 정체, 후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룹 리더의 단계에 가도 계속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라운 클럽, 최소 로얄 클럽이고요. 최소 크라운 로얄 클럽에 들어올 때까지는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사실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연수입이 2억이다, 로얄 클럽이다. 그럼 성공한 거죠. 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했다. 일반 직장에서 뭐 2억 받더라도 대부분 수명이 짧잖아요. 임원 됐다 금방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로얄 클럽에 들어가면 상당히 수명이 길죠. 상속까지 되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또 더 성장하려면 계속 역량을 자기가 키워나가야 된다. 다음에 제가 한번 직급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 역량 중에서 좀 훈련이 돼야 될 부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생각을 하는데 말하는 법, 소통 역량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소통 역량. 소비자와 사업자, 예비사업자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너와 스폰서와 소통하는 법. 소통이 안 돼서 단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소통 역량은 전달뿐만이 아니고 후원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관리까지. 리더십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소통이 들어가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리더십도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량 네 가지 전달, 후원, 성장, 관리 이 모든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통 역량이에요. 소통 능력. 그래서 여러분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물론 제가 이제 그냥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무슨 소통의 달인도 아니고 소통의 만능적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내용이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애텀이 처음 만날 때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성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게 내가 그대로 그냥 이거 뭐 쉬운데 제품 싸고 좋은데 뭘 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그것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고 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억, 2억, 3억, 4억, 5억을 버는데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번다는 건 좋겠지만은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성공하시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통 사람의 모습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소통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달라져야 되겠죠. 옛날에 그냥 집에서 맨날 있을 때 일반적인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는 항상 명령 조절. 이거 해. 김 과장, 김 차장 이거 해. 예. 안 해? 뭐 안 하는 사람 없죠.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죠. 직장에서 안 하기는 뭐 어디를 안 해요. 전 또 굉장히 직장에서 무서운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은 뭐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데가 인사부인데 인사부 팀장을 해서요. 아예 그때 같은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막 사람들 엄청 잘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무섭게 해봐야 누가 말 들어요? 이거 하세요. 그래봐야 그냥 돌아오는 건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예. 여기 이 애터미가 조금 나름대로 어떨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쉽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이게 파트너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으로 군대나 직장같이 탁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 사업이지. 각자 사업인데 또 팀워크가 없으면 이게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팀워크를 잘 유지하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통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만나서 시작이 돼요. 그것이 직접 대면으로 만나든 뭐 글로 만나든 카톡으로 만나든 다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만날 때 특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업은 직접 만나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소비자든 사업자든 이때 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 소통도 첫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파트너하고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프로스펙트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건데 이 소통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할 건가 이전에 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첫인상에 따라서 소통의 결과가 달라져요. 신뢰도 달라지고. 우리가 뭐 말로는 빅비즈니스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야. 비전 있는 사업이야. 얘기하는데 이 사람 복장을 보거나 말하는 툴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아니야. 예, 말하는 것도 굉장히 뭐 그냥 절제되지 않은 말로 함부로 말을 막 하고 아유, 난 뭐, 어차피 난 배운 게 그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배운 대로 뭐,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 뭐,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런 모습은, 우리 여기서 성공할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인상 중에서, 이 처음에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결정할 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뭐 관계없는 방향으로 갈 때 이 첫인상이 굉장히 그걸 좌우하는데 그 결정의 87%를 시각이 좌우합니다. 시각이.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딱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7% 정도가 보이는 시각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뭘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은 대략 한 6초에서 7초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제품을 전하고 사업을 권할 때 내가 30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6, 7초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벌써. 그 다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얼굴,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복장 이런 것들이 외모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
뭐라 그럴까, 표정, 동작, 여유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 당연히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만나러 갔는데 막 눈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불안한 눈빛으로 뭘 얘기를 해.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런 사람하고 뭘 하고 싶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싫어한다 그러잖아? 좀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별로 안 좋은다라고 생각하면, 얘기할 때 눈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면으로 얼굴을 잘 못 보는 사람. 항상 눈을 내리 깔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치켜 떠요. 그럼 흰자위가 탁 나오죠? 아주 별로예요. 예. 저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눈을 여러분 이게 초점이 일정해야 돼요. 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뒤통수 치는 형들이 그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도 지금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니까 눈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들이 당연히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정, 그 다음에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 어, 마치 억지로 온 듯한 말.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는 식의 시작이 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첫인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좌우를 하겠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실 때 상대방 얼굴을 꼭 보면서 악수를 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딴 데 보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악수해. 굉장히 무성의해 보이고요. 이 직장 상사들 중에서 이런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보니까 가서 인사하면 잘 있었어 이러면서 뭐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네. 그런 식의 악수는 안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세게 잡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막 힘을 가시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확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여성과 악수할 때는 이렇게 손을 완전히 잡는 게 아니고 손끝만 잠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손끝만 살짝. 예. 그냥 손을 움켜쥐면서 그냥 뭐 우리 화장품을 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수할 때조차도 조금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은 무엇을 함으로써 이제 이 관계 형성이 잘 돼가냐면 공동의 관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의 관심사. 대화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함께 하느냐. 그래서 우리 컨택할 때 보면 뭐 테니스 클럽에서 만났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 이게 자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서 뭔가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 읽고요. 커피를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이나 취미에 대한 담소 그 다음에 집으로 초대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뢰감이 생겨서 요즘은 뭐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사람 초대하는 게 별로 없는데 집으로 초대하면 신뢰감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홈 뭐라 그러죠? 홈샵이라고 해갖고요. 집에다가 물건을 잔뜩 이렇게 해갖고 진열해 놓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공동의 관심사, 공동으로 뭘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난 다음에 사후 관리라고 해서 만난 다음에 대체로 언제 또 연락을 하는 게 좋으냐면요. 연락처를 가지고 카톡, 요새는 카톡 같은 게서 참 좋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카톡이 없었을 때는요. 참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2시간이나 24시간 내 그냥 오자마자 바로 연락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집에 도착한 집에 바로 문자 보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한 12시간 정도 지나서 24시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때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뭔가 좋았던 거를 거기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뭐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상투적인 얘기보다는 오늘 안에 만났을 때 아까 얘기 나눈 중에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뭔가 더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배려한다 그럴까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중에 연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얘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한글을 잘 안 쓰죠. 참 젊은 분들은 뭐 이상한 말을 많이 쓰는데 가만히 있어봐. 제가 저도 그런 클리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해 주세요. 클리셰 이게 이 다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클리셰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죠, 영어. 그 클리셰가 도대체 저도 뭐 영어 짧으니까 봤더니 진부한 말, 상투적인 말, 늘 쓰는 말, 이런 말을 클리셰라고 그러는데요, 클리셰. 이 클리셰를 많이 하면 이 관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의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늘 쓰는 말이 아닌 말, 예, 이런 말을 이렇게 글이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만났을 때, 좋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대화 요령. 대화 요령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대화를 잘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 전에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한마디로.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비중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듣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소통, 대화도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해서 꼭 대화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은 듣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한다. 스스로 한다. 두 번째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네 번째가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윈윈이라는 거죠. 거의 우리 애터미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많아요. 다섯 번째 보면은요. 경청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듣는다는 거죠. 듣고 나서 이해시킨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든 사업자를 만나든 우선 가실 때 마음가짐이 들어준다, 듣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막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제품 전달하고 오늘 만날 사람 엄청나게 많고 사업 얘기도 해야 되는데 만났더니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요. 요번에 뭐 1등을 했어요. 아니면 뭐 좋은 대학교를 갖고 수시를 얻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됐고 애터미사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건 이제 그 모임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즐거운 얘기를 하면 내 표정도 갑자기 이제 즐거워져야 돼서 이게 이 꼬리가 광대 쪽으로 딱 올라가면서 상대방이 지금 즐거운 얘기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경청하는 거 갖고 1시간을 만나면 50분 정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사업은 10분만 얘기하면 돼요. 제품 싸고 줬는데 써라. 사업 굉장히 비전인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사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많이 떠들어 봐야 상대방이 듣지도 않아요. 이미 벌써 6, 7초가 지나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충분히 들어주고 얘기를 하면 좀 오랜 동안 내 얘기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만나려고 했을 때 자기 얘기만 시커먼 사람은 안 만나줘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도 많이 뭘 들어서 지겨워요. 이제 듣는 게. 그러니까 또 뭘 와서 얘기한다고? 안 들어요. 물론 제가 관심이 생겼을 때는 듣겠지만 그 전에. 근데 내가 가서 만났는데 자기 얘기 많이 들어줬어. 거의 50분은. 제품 싸고 좋은 거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놓고 가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그렇게 하는 다음에 또 올게 그러면 또 와. 왜? 얘기 들어주니까 좋잖아요. 50분 동안. 요새 맨날 서로 자기 얘기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얘기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이렇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와서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의 호감을 내가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내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그 반대겠죠.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호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 근데 이 칭찬이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비판과 칭찬을 하는데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사람, 그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칭찬하다 나중에는 비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비판하다 나중에 칭찬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네 번째가 제일 좋아요. 처음엔 약간 비판하다 나중에 칭찬하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거였죠. 어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다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처음에 칭찬하다 나중에 비판하면요. 처음에 칭찬하는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별로예요. 이것은 꼭 우리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거 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지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건성으로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비판이라 해서 막 심하게 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좀 뒤에 한다 그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너 그렇게 맨날 지금 뭐 직장 다니는 것만 가지고 되겠냐? 뭐 이거 비판이에요. 그런데 근데 너 내가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애터미 얘기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화에서는 칭찬을 하는 어떤 방법에서 좀 좋다는 거죠. 칭찬하는 요령이 있는데 일단 칭찬하는 요령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진심으로 한다. 네. 당연한 거죠. 건성으로 하면은 이건 하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조목조목 집어서 칭찬해야 돼요. 조목조목 집어서. 예를 들어서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피부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피부에 어떤 부분이 조목조목 해갖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집어서 하되 또 그것이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상대방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얼핏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아이부심이 있어요. 아이부심.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부심이 있어요. 요리부심.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저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칭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대놓고 칭찬하는 거죠, 이게. 대놓고 칭찬. 그래서 이 칭찬하는 요령도 세상에 칭찬해서 뭐 좋은 말해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칭찬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대화의 좋은 기법입니다. 난 칭찬 같은 거 못해요. 이거 낯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자꾸 훈련을 해서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화할 때 내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소개하면서 너 알다시피 내가 뭐 전업주부였잖아. 너무 심심해갖고 이제 죽겠더라고. 이제 더 늙어서 뭐 할 일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 나 이제 애터미 사업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알다시피 내가 살림을 해서 애들 잘 키웠잖니. 그래 내가 옛날부터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었어. 아이들 키우고 뭐 또 집에서 나도 살림하느라고. 근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잘 컸거든 우리 애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애들하고 공부 잘했다고 잘 큰 게 아니에요. 엄마 말 잘 듣고 애들 착하고 나쁜 짓 안 하면 잘 큰 거죠. 애들 잘 키웠고 그래서 이제 내가 꿈꾸던 내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뭐 우리한테 고액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준 일이 없잖니. 그런데 내가 애텀이라는 일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처음엔 좀 수입이 작아도 나중에 상당히 내가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좀 약간 어필을 하셔야 돼요. 예. 직장 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도, 월급쟁이 때려치려고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나 이번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는데, 할 게 뭐 있냐? 그 몇 개 없어서 할 수 없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세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내에 대한 일도 올리면서 나 자신도 좀 올라가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레리킹이 누구냐면 이 미국의 유명한 앵커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뭐, 정말, 뭘로 유명하냐면요. 남들이 저 사람이 인터뷰에 응할까?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높은 사회적으로 셀럽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기하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거고,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이 클리셰, 그냥 상투적인 말만 하고, 이렇게 겉으로 빙빙 도는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고 얘기하게 하는 그런 이 사람의, 뭐랄까,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이 레리 킹이. 그걸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유명한 앵커가 됐고, 1년에 돈을 진짜 몇백억씩 버는. 여러분, 앵커가 성공하면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수백억씩 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 가난한 집의 유태인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외모도 그 레리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못생겼다고 봐야 돼요. 못생긴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로는 절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커가 돼갖고, 더군다나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할까? 부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말 실수하면 자기한테 그때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는데, 이 레리 킹이 부르면 다 오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그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책을 봤어요. 제가. 레리 킹이 쓴 책을 봤는데, 여기에 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레리 킹이 대화의 기법이라 그래갖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패밀리. 영어로 F-A-M-I-L-Y. 패밀리. 패밀리라는 그 단어로 이분이 이제 대화의 기법에 대해서 책을 써놨는데, 이게 약자를 모은 거예요. 이 패밀리가 약자를 모은 건데, F는 대화할 때 F를 기억하는 게 friendly라는 거예요. friendly. 영어로 friendly는 친하게, 가깝게 이렇게 근데 공감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공감, friendly. 화기애애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friendly. 내가 걔랑 friendly하게 지내,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우리 말이 잘 통해 이런 거거든요. friendly. 그래서 그 상대방하고 대화 나눌 때는 내가 friendly한 자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 나도 슬퍼져야 돼요. 상대방이 화가 나면 나도 화를 내야 돼요. 상대방이 즐거운 얘기를 하면 내 표정도 즐거워져야 돼요. 확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들어줘야 돼요. 저는 웃는 표정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게 프렌들리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그 상대방한테 공감한다. 프렌들리하게 만든다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패밀리의 두 번째는 F 다음에 A죠. A는 attention의 약자예요. attention은 영어로 주목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한다, 주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주시하고 주목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attention입니다. 간혹 보면 딴짓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카톡 막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막 카톡 보면서 뭐라고 막 해. 예. 그런 분들 있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예. 상대방이 나한테 대화를 할 때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딱 어디 갖다 꺼놓든지 해놓고 아예 보질 마세요. 이거.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어텐션이에요. 예. 요새 사람들은 막 번잡스러워갖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막. 특히 카톡 오면 꼭 봐, 그거를 막. 그리고 얘기하다가도 뭐로 안 하는데도 또 확인해, 자기가 뭐가 왔는지. 그쵸? 막 수시로 카톡을 확인해. 제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내용일 거예요, 보나마나. 예, 진짜 급하면 전화도 오겠죠, 막. 근데 그거를 불안 증세라고 할까? 이거 확인 안 하면 뭐가 좀 불안한지 계속 그 수시로 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대화의 방법이죠. 대화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열심히 듣는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상사가 있는데, 은행 떠난 지 제가 꽤 오래됐는데, 무슨 오래됐죠, 벌써. 20년 가까이, 20년은 좀 안 됐지만, 그렇죠.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안 좋은 느낌의 제가 상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제가 미국계 임원이었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다 매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친구는 아주 안 좋아요. 네. 근데 서류를 결제를 제가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날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해봐, 그래. 어쩔저쩌고 하면서 이거 보면서, 그래, 그랬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정말. 약간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거의 뭐 소홀한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태도를 취하겠어요. 은행장에 가서 얘기하면 그 임원이 은행장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 임원이 딴짓하면서 은행장 얘기해 보세요. 이럴 일은 없잖아요. 상사한테는 그냥 딱 부동산으로 들으면서 부하 직원한테는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좋은 상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중시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해준다. 그것이 A, 어텐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죠, M. 패밀리의 M. M은 뭐냐면 미트라는 거의 약자예요. 미트. 미트는 만난다인데 만나는 것도 미트지만 영어로는 맞장구 친다, 맞춰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미트.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네. 약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다든지 고개를 끄덕이지.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 마이크가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계신지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때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하면 어때요? 아, 그러면 이분이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그것이 이제 미트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죠. 강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맞장구를 너무 심하게 치면 그건 좀 이상하죠. 계속 끄덕끄덕 하면 내가 볼 때는 졸고 계시는 게 졸고 계시는 게 그건 맞장구 치는 게 이제 그런 분은 가끔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끄덕끄덕 졸면서. 또, 떤 분이 좀 거북하냐면요. 이렇게 팔짱 끼고 노려보시는 분들 계세요. 팔짱 끼고 노려보는 분들. 너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하는 자세 딱 갖고 이렇게 하면서 째려보다시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강의할 때 굉장히 좀 거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중강이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강의장에서 강의할 때 앞에 쪽에 앉아서 발 딱 이렇게 꼬고 그 다음에 팔짱 끼고 딱 이렇게 앉아서 째려보고 있으면요.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빠요. 이제 그런 분 앞에 계시면, 아,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이렇게 하면서, 예. 네, 그런 자세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반대가 미트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주먹을 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개를 가끔가다 끄덕이면서, 때로 뭐 적기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들어주는 자세죠. 경청의 자세죠. 미트. 그 다음에 이제 I는 인터레스트인데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끝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흥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가끔 그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제 그거는 단순한 맞장구에서 넘어서서 흥미를 보이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회사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들어주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애터미가 그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그것은 이제 흥미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꾸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면 좋듯이 우리도 상대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어, 학교를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면, 그래요? 어떤 학교를 가셨는데요? 서울에 있는 학교 무조건 단서를 달아야 돼요. 그 대신. 학교를 좋은 데 갔다 그러면은, 그래요? 좋은 데 가셨어요? 이렇게, 어느 학교를 가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리 물어봐. 서울대학교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이제 꽝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 엄마는 인서울만 해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서울대학교 갔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판 깨는 거죠. 완전히. 그런 거. 네. 어떤 분은 뭐 또 거기서 막 짜증을 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공부는 잘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터미사하면 최고지. 뭐 이렇게.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애터미사이 좋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전에 그렇게 했어요.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이지. 그걸 그대로 듣고 공부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자 그런 어떤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패밀리의 L자예요. L. L이 뭐냐면 룩이죠. 룩. 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근데 이게 이제 바라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눈을 계속 바라보면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책에 보면 어디를 시선을 두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입술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게 각도가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눈 맞추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아까처럼 눈을 막 돌린다든지 딴 데를 본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눈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할 때, 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깔고 안 봐요.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시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당신 얘기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빨리 이 자리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표시가 눈을 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빨리 저 얘기 끝나고 내가 애텀 얘기해야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적당한 시선으로 계속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룩입니다. 그다음에 Y가 굉장히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Y. 패밀리의 Y. 이게 뭘까요? Y가? 이 책을 보면서 이분 레디킹의 책을 보면서 가장 참 눈에 마음에 쏙 들어왔던 게 이건데 Y가 뭐냐면 You are Center예요. You are Center. 이거는 맞장구 친다, 시선을 보여준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You are Center. 이거를 번역을 하면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나는 당신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할 때 수많은 여성이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여성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여성은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이 세상에 이 여성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유아센터예요. 그렇죠? 네. 유아센터. 이런 거죠. 당신이 내가 다른 사회에 볼 때는 수많은 세상 사람의 하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보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는요, 저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에요.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게 유아센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죠. 다른 모든 세상 사람은 필요 없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할 때나 부모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얘기하러 가지만 그 목적으로 가지만 그 이전에 비즈니스 이전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만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마음의 자세가 이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 좀 더 도움이 되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를 대할 때 정말 우리 파트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파트너가 성공하면 좋겠다. 저는 여기 들어오신 우리 황희 본부장님이나 한영 본부장님, 뭐 여기 정윤주 본부장님 이런 분들 들어오셨을 텐데 이분들이 정말 로얄 마스터가 되고 무대에 올라가서 멋진 스피치를 하고 그런 모습을 항상 생각합니다. 꿈꿔요. 예, 정말 그런 그분들이 그렇게 또 이 파트너 선생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것이 뭐 100%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고 그게 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정말 내 만나는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누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누지 말라.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의 일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유아 센터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좋은 말이다 이 말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레디 킹이 이 패밀리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자기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세계적인 앵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레디 킹이라는 사람도 타고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패밀리라는 단어를 만들 정도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업하는 데 필요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역량, 그다음에 후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 관리, 리더십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애터미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학력, 재산 유무, 나이, 남녀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 있는 대로 하시되 내 역량은 계속 키워나가셔야 돼요. 노력으로 바뀌는 것들.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 현재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좋은 책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본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제가 얻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뭘 하시면 좋냐면 책을 좀 읽으시는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관계로. 이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성공 스쿨을 시작했는데 아마 2주인가 3주에 가제물로 나가는 책이 이거예요. 성공 스쿨을 안 들어오신 분들도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읽었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